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민들이 개묘년 새해 첫 해돋이를 보며 소망을 빌었습니다. 시민들은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살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올해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2단계 개편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까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기차 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의 틀을 다진 만큼 올해는 구조 개편을 본격화해 대도약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50년 넘게 운영된 익산 고속버스 터미널이 새해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익산과 서울 등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이용객 감소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고속버스 노선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관련 업무가 위탁돼 운행되고 있지만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해돋이 행사가 3년 만에 열리면서 일출을 보려는 발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구름 낀 흐린 날씨 탓에 새해에는 보지 못했지만 시민들은 저마다 희망찬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새해 첫날 해돋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어둠을 가르고 모여든 인파로 북적입니다. 애정된 일출 시각이 지났지만 구름 낀 하늘에 새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새해 첫 해를 볼 수 없는 아쉬움을 기념사진에 담고 올 한 해 근심과 걱정을 쓸어 보냅니다. 손녀와 새벽 발걸음을 옮긴 할머니는 임대를 내준 상인들을 걱정합니다. 제가 조금 임대를 하는데 우리 가게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하고 그래요. 가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저도 힘들지만 우리 가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소원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은 올 한 해 기대와 설레임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고3이 졸업해서 대학 가는데 남자친구 사귀고 싶고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힘들었던 직장인의 간절함도 공부보다는 좀 더 자신감을 얻고 싶어하는 초등학생의 작은 소망도 고스란히 새해 희망에 담겼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이제 하는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이번 연도에는 이제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공부가 힘든데 체육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는 나라와 가족들의 앞날에 비단길만 펼쳐지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나라가 평화롭고 국민 화합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시민들과 떡국 한 그릇을 나누며 펼쳐진 다채로운 행사는 온기와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고단했던 지난해 다 잘 될 거야 다짐하며 버텨온 것. 그래도 새해에는 희망차일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양동 해돋이 현장에서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과 군산시가 오늘 시무식을 갖고 올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올해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지만 원팀으로 하나된 힘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다짐하며 개묘년 새해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또 군산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올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시무식에 앞서 군경 묘지 등을 찾아 순국 선열에게 참배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택배를 통관하는 특송화물 통관장이 군산에 설치됩니다. 군산세관은 군산 물류지원센터에 18억 원을 투자해 엑스레이 검색기와 자동 분류기 등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쯤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관장 설치로 군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특송화물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는 4월 5일에 실시하는 군산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과 관련해 오늘 현재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선거구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오지성 목사와 더불어민주당 강중구 전 한국요리 노동조합 위원장 2명이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지성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전북도당 종교특보를 맡고 있으며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구 예비후보는 전 한국유리 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 건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익산시 동산동이 보건복지부의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9억 8,500만 원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동산동 일대는 노인과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복지 및 인프라 개선이 요구되어 온 바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번 2기 지원구역에는 익산을 비롯해 서울 강서구, 부산 영도구, 충북 청주시 등 8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해 군산 조선소, 전기차 클러스터, 또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냈다며 올해엔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2단계 개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새해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 인구 감소의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인 1조 1,254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올해 군산대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2단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 산업인 재생에너지가 대부분 국가 예산에 반영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 올해는 선박건조를 목표로 군산조선소가 블록을 생산하고 독자 모델 전기차 개발도 본격화됩니다. 기업 유치에 경쟁력이 된 알리백이 안착하고 3년 뒤에는 해상풍력 사업이 공공주도로 이루어지면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산업 정책이 이제 국가에서나 뭐나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규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그 기존에 이제 계속 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왜 그러냐면 이런 여건이 되어 오는데 좀 기술력 있고 좀 2차 전지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이 군산을 선호하는 이유가 알리백이에요. 강 시장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혁신적인 교육 개선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점을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인구 문제인데요. 사실 이건 지방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일자리까지 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구 감소는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올해 산업구조 개편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고루 발전시키고 강소 자립농 육성과 특산품 개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산업 개편에 들어선 군산시,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강준만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의 신간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위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협치 의지를 보여준다면 협치할 생각이 있으며 이 같은 의지가 있다는 건 윤 대통령을 악마로 보지 않는 게 아니겠냐며 되물었습니다. 한편 강 교수는 지난달 펴낸 신간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악마화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평했습니다. 새해 들어 군산과 익산시 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김주홍 운영수석 전문위원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익산시의회는 정현정 홍보계장과 이석원 의장계장의 자리를 바꾸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익산에서 관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은 열차 정기권 금액의 50%를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 전북본부와 익산시는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열차 정기권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권 승차권을 사용한 후 익산시 홈페이지 통합 예약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익산에 주소를 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익산 지역 중소기업은 경영 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 보전도 지원받습니다. 익산시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400억 원의 육성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업체는 국민은행과 농협 등 은행권을 통해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며 익산시는 최대 3에서 4.5%까지 이자 보전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익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 인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오늘부터 닷새에 걸쳐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취약 대상은 2016년에 출생한 만 6세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그리고 조기 입학 신청 아동 등입니다. 취약 아동과 보호자는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가 진행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 소집에 불참한 취약 아동은 2차 예비 소집과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50년 넘게 운영된 익산 고속버스 터미널이 새해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 추세를 보면 익산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이 다시 문을 열 일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 고속버스 노선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관련 업무가 위탁돼 운행되고 있지만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고속버스 터미널, 새해부터 문을 닫으면서 넓은 주차장은 텅 비었습니다. 운영업체인 금호고속이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익산시에 폐업 신청을 냈습니다. 그나마 기존에 운행된 서울과 인천 등 고속버스 노선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수수료를 주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속버스 터미널 폐업은 익산뿐만 아니라 김제와 남원 등 다른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폐업은 승객 감소 때문입니다. 익산 고속버스 이용객은 지난 2019년만 해도 하루 평균 489명이 이용했지만 지난 2020년에는 197명으로 1년 만에 60% 넘게 줄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170명이 이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가용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 직격탄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루 그 1일 이용객 수가요? 반토막이 났어요. 성남, 김제, 남원도 이제 폐업을 했고요. 특히 익산은 1시간 정도의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 앞으로 고속버스 이용객이 증가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군산처럼 복합터미널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익산 고속버스 터미널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속버스 노선 유지도 암울해 보입니다. 일단 터미널이 문을 닫는 데 그쳤지만 고속버스 이용객이 계속 줄어들 경우 지금의 노선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업체가 노선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에 노선 폐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가동될 일은 없습니다. 폐업 신청을 해가지고 1월 1일자로 폐업을 내줬거든요. 손에 가능한 거는 도청이 인가권을 갖고 있어서요. 지난 1970년부터 운영된 익산 고속버스 터미널. 50년 넘게 운영됐지만 자가용과 열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밀려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 검사 건수 감소로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7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637명이며 사망자는 5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35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91명입니다. 전주 258명, 군산 120명, 익산 92명, 정읍 29명 등입니다.
감염 대생산 지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0.97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새해 첫날 정읍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올겨울 도내에서는 4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 유경오리 농장에서 최근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제 H5N1형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11,000마리와 인근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4,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또 축산시설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군산에 내린 폭설로 24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피해 접수 결과 22건의 피해가 24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농업 분야 비닐하우스 붕괴 8건을 비롯해 주택 붕괴 2건, 상가 붕괴 1건, 공장 등 11건입니다. 한편 시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 피해 접수 입력 마감 시한인 오는 3일까지 피해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피해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의 한 한의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쯤 영등동의 한 한의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료실에서 시작한 불은 입원 환자의 신고로 25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환자와 의료진 등 14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미확인 비행체로 보이는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쯤 군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미확인 비행체로 보이는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찍힌 사진에는 한 물체가 강한 불빛과 긴 연기꼬리를 그리며 하늘로 솟구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국방부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 과정이라고 해명하면서 뒤늦게 미확인 물체가 아닌 걸로 판명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모텔에서 여성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살인과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의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직장 동료인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적장애를 겪는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누나 부부가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감금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누나 부부는 동생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지적장애 동생을 창고에 가둔 혐의도 인정했지만 뜨거운 다리미를 이용해 학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나 부부는 지난해 11월 전북대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해 있던 지적장애 3급 A씨를 집에 데려온 뒤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지난해보다 300억 원 늘어난 2,2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자금별 융자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900억 원, 벤처기업 육성 자금 150억 원, 경영 안정 자금 1,150억 원입니다. 또한 설 추석 명절 시점에는 별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설 추석 명절 특별 자금을 각 100억 원씩 융자 지원합니다. 한편 전북도는 대출 이자의 2에서 3%를 지원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지훈입니다. 익산시 인구 감소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3,697명입니다. 한 달 전보다 420명이 줄었고 작년 한 해 동안은 4,41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익산시 인구는 27만 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콘텐츠 팩토리에 입주할 4개 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캐릭터, 광고,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가와
창업 3년 이내 기업입니다. 모집 시기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선정되면 오는 4월 5일부터 1년간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하게 되면 사무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고 회의실과 편집실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 장비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옥서면에 취약계층을 위한 연말연초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서면 자율방범대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매년 꾸준히 사랑의 온도 높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익산시 영등이동의 아이사랑 유치원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50kg과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원아들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따스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에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맑으며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